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은경입니다. 앵커리 똑TV 채널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늘 남겨주시잖아요. 마치 편지처럼 제가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3번, 4번씩 또 힘들 때마다 다시 돌려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아침에 이수선화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월요일 아침 상큼하게 출발합니다. JTBC 8시 이른 뉴스 끝 무렵에 일기예보 시작하는데 반갑고 사랑스러운 이명웅님 런던보이가 일기예보 끝날 때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쇼핑몰 갔다가 이명웅 씨 노래가 나와서 서 있는 경우는 종종 있고요. 노래에 또 이 배경음악으로 이명웅 씨 노래가 깔리는 경우도 있고 출연자가 이명웅 씨 노래를 부르는 적도 있고 정말 행복하게 덕질할 수 있도록 이명웅 씨의 노래, 모습, 뭐 사진 이런 거 볼 때마다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제가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밤에 라디오 마치고 나오는데 죽집 앞에 이명웅 씨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나면 거의 뭐 자정 가깝거든요. 그 시간에 나오면서 이명웅 씨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사진이 있길래 제가 그냥 사진을 찍었어요, 밤에. 그리고 씩 웃으면서 제가 버스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이 팬분들은 이 마음을 다 공유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영웅시대 팬분들 중에는 고수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이 주저비 풍년에 출연했던 많은 팬분들, 그중엔 저희가 인터뷰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 사랑에 비하면 저는 참 보잘것없다.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번에 그 주저비 풍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편은지 PD가 브런치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플랫폼인데 거기에 이런 글을 며칠 전에 올렸더라고요. 제목은 이름은 주저비 풍년 편 PD 방송국 뒷담화예요. 제목은. 그리고 이번에 올린 그 글은 이명웅은 절대 안 아팠으면 좋겠다. 내용을 보니까 팬심 자랑 대회 주저비 풍년이란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수많은 팬들을 만났다는 거죠. 이 주저비 풍년이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1월 22일에 작년 1월 20일에 시작을 해서 마지막 방송이 7월 7일 23회 방송을 했더라고요. 이명웅 씨 팬인 영웅시대는 2회에 출연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 전체 최고 시청률이 이명웅 씨 출연분이에요. 예, 6.7%. 이명웅 씨와 영웅시대가 출연한 출연분이 최고 시청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 편PD라는 분도 이 글을 쭉 읽어보니까 본인도 아이돌 덕후인 거예요. 그래서 덕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팬심 자랑 대회였던 주저비 풍년이란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23회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팬들을 만났겠어요. 특히 중년 팬들을 많이 만났는데 인생을 꽤 사신 만큼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풍파를 많이 겪었던 거죠. 콘서트 가서도 아니면 제가 인터뷰하면서도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가슴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진주 하나 정도는 다 갖고 있어요. 진주가 원래 조금 이렇게 이 작은 먼지나 이런 게 들어가서 그거를 조개가 아프니까 진주 조개가 아프니까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서 감싸서 만들어진 게 진주잖아요. 이 영웅시대 팬분들 보면 저는 마음에 진주를 뭐 하나 아니면 한 다발씩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요. 누군가는 배우자를 먼저 보냈고 열심히 살면서 힘들었던 내 삶에 그걸 어떻게든 잘 견뎌보려고 가꾸면서 진주가 하나씩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또 이명웅 씨의 탄생석도 또 묘하게 진주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명웅 씨를 통해서 위로와 공감과 힐링과 에너지를 받는 그런 어덕행덕,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는 그런 팬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이 편PD라는 분도 아마 이 주저비 풍년이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의 이야기를, 팬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다가 제작진이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저도 이런 경험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빛부터 달라지는 단 한 개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임영웅이었다는 겁니다. 낯선 방송국에 와서 젊은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든 마음도 온데간데 없어지는 듯 했다. PD라는 사람이 우리 영웅님 생일도 몰라요? 아니 PD라는 사람이 최애돌 투표도 할 줄 몰라요? 참나? 이러면서 오히려 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을 젊은 제작진이 모르는 거를
이렇게 나무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간의 삶의 고됨이 싹 씻긴 듯 초롱초롱하고 자신 있는 눈망울이었다. 아, 영웅님이 진짜 큰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아픈 사람을 덜 아프게 헛헛한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대단한 존재였다. 임영웅 씨를 통해서 삶이 바뀐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부디 아프지 않고 사건 사고 없이 롱런하기를 바라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일이 그분에게 생기면 내가 만나온 수많은 팬들이 너무나 절망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아쉽게도 프로그램은 종영을 했지만 이 고마운 팬들이 종종 연락이 오고 본인도 이제 덕질 중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임영웅 씨가 팬들에게 삶의 어떤 존재인지를 이 PD님은 직접 접하기도 하고 또 본인도 굉장히 열심히 덕질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아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은지 PD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임영웅 씨가 정말 롱런했으면 좋겠다. 편은지 PD가 그렇게 바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임영웅 씨가 이 팬분들한테는 빛이고 희망이고 뭐 삶이고 저희 팬분이 남겨주신 것처럼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롱런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저절로 생겼다는 겁니다. 이 남편분이 엔터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가 열심히 일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너네 엄마를 봐라. 이분이 스트레이키즈를 좋아하시나 봐요. 스트레이키즈를 보고 저렇게 좋아하지 않니? 엄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기로 했다. 민망했지만 부인할 수 없었고 너무나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회사에서 화나고 억울할 때 내 이름이 적힌 사인 CD만 봐도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른다. 내 주접이 풍년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편은지 PD님도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아이돌을 너무 좋아하는데 남편분이 엔터테인먼트에 종사를 하시는 거죠. 아내가 저렇게 희망을 얻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정말 엔터업계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엄마한테 얼마나 희망이 되니?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인 거죠. 본인도 회사 일에 지치고 짜증날 때마다 본인 이름이 적힌 아이돌의 사인 CD만 봐도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 분들이 롱런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확실히 덕질을 하시는 분들이 덕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않나. 저희 팬분들 보면 실제로 진짜 임영웅 씨를 통해서 몸도 낫고 마음도 낫고 생활도 행복해지신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임영웅 씨가 꼭 롱런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글은 주접이 풍년을 연출했던 편은지 PD가 브런치라고 글 쓰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린 글이었는데 임영웅 씨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랫동안 활동을 해야 우리 팬들이 또 즐거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벌써 LA 콘서트만 해도 다들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주말 내내 거의 가고 싶다는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또 이번에 가신다는 분들 보니까 몸이 아픈데도 그때까지 열심히 재활해서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임영웅 씨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접이 풍년 편 PD의 방송 뒷담화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요 글은 2022년 8월 20일에 올라간 글입니다. 요게 7월 7일 날 마지막 방송을 했으니까 방송이 종영되고 나서 올린 글인가 봐요. 제목은 반가뉨 대 완가뉨 열띤 논쟁의 결말. 임영웅의 적은 임영웅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해서 굉장히 긴장해서 봤는데 임영웅의 적은 임영웅이다 이 말은 그 MC였던 박미선 씨가 했던 얘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영웅 씨가 머리를 완전히 깐 스타일 있잖아요. 그 완전히 깐 임영웅이 더 멋진지 아니면 반만 이렇게 깐 임영웅이 멋진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의 결말은 임영웅의 적은 임영웅이다로 났다는 거죠. 영웅 시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다음에 앙케이트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즉석으로 하는 설문조사 같은 거잖아요. 완가뉨과 반가뉨에 대한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녹화의 반응은 정반대였답니다. 이유는 아니 대체 왜 덥웅은 없냐라고 하는 더붕파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작진은 덥웅은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가뉨과 반가뉨만 했는데 왜 더붕이 없냐 그랬더니 심지어는 그것 외에도 블랙웅은 왜 없냐 예상치 못한 소란이 일어나자
이명웅 씨의 절친인 MC 장민호 씨가 더붕은 없으니까 두 개 중에 일단 고르시라. 그리고 사실 최고봉은 내추럴웅이다 라고 센스 있게 정리해줘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명웅 씨를 좋아하면 이명웅 씨가 어떤 스타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뭐 개인적 취향이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산이라는 거죠. 실제로 미팅 때 우리 영웅이는 뭔가 까칠한 차도남상인데 목 올라오는 양말에 슬리퍼 신는 걸 보면 그렇게 귀엽고 반전일 수가 없다라고 취향 고백을 하다 가신 분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팬분들이 스마트폰을 처음에는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임영웅이란 가수를 좋아하면서 스마트폰도 배우고 앱도 깔고 심지어는 본인이 했던 고생을 다른 팬들이 하지 않게 해주려고 영웅이를 위한 참된 덕후교실을 무상으로 열어서 서로 알려준다. 덕후교실에서 열심히 배우는 피터 분당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판나 안교님. 그래서 이날 출연하셨던 영웅시대 팬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영웅시대 팬분들의 덕후교실이 굉장히 유명해지긴 했죠.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날 영상 나왔을 때도 다른 분들도 많이 놀라셨었는데 주저비 풍년 영웅시대 편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거기 나온 에피소드들 하나하나가 너무 보석 같잖아요. 보시면서 와, 나랑 너무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 씨 팬이 아닌 방송국의 PD 입장에서 봐서 그 영웅시대라고 하는 팬과 임영웅 씨라는 아티스트의 관계가 너무 좋아 보였고 아티스트가 이 팬들에게 주고 있는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체감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장년 팬들에 대한 오해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들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양한 방송계 뒷담화를 읽을 수 있어서 저는 이 글을 정말 이번에 처음 발견을 했거든요.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읽다 보니까 아침에 미소가 띄어져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방송국 PD도 임영웅 씨 롱런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임영웅 씨 관련 소식을 제가 좀 전해드렸습니다. 시간이 나시면요. 브런치란 앱에 들어가셔서 이 편은지 PD의 글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